안녕하십니까.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참포도나무병원 신경과 전문의 홍성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관해서 원인부터 예방까지 모든 것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망증과 치매는 다른 거 알고 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건망증은 주로 노화 과정에 따른 거고요. 치매는 병입니다. 그렇게 다르듯이 증상 자체도 우리가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건망증 같은 경우는 깜빡깜빡하지만 나중에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건망증이 되겠습니다. 반면 치매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아예 사라져 버려서 나중에 기억을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질병이 되겠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옆에서 볼 때 눈에 띄는 그런 양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단순히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라 뇌세포 기능이 상실돼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상태를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매 환자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2023년도 치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2025년 작년이죠. 작년에 벌써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요. 유병률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환자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치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80세 이상에서는 4명 중에 1명이 치매로 굉장히 많은, 흔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치매 환자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병이 아니라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치매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치매로 가는 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병들 또는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상에서 우리가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계를 주관적 인지 저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본인만 기억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65세 이상에서 약 20%에서 30% 정도가 굉장히 많은 한 3분의 1 정도 되겠죠. 이런 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주관적 인지 저하를 지나서 좀 더 나빠지게 되면 경도 인지 장애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치매 전 단계로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독립적으로 생활은 가능하신 그런 상태를 말을 합니다. 이 경도 인지 장애가 곧 치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치매와 경도 인지 장애를 가르는 기준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두고서 우리가 치매와 경도 인지 장애를 나누는데, 이 경도 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검사상에서도 기능이 좀 떨어진 걸로 나오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약 15%에서 20% 정도에서 지금 사람들 가운데서 가지고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매년 이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에서 10%에서 치매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치매 전 단계가 되고, 이때부터 적극적인 치료나 검사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인지 기능 저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인 경우에서 주관적인 인지 저하, 시간이 지날수록 경도인지 장애를 지나서 알츠하이머병 치매까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주관적 인지 저하에서 경도인지 장애까지 한 7년에서 10년,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까지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주관적 인지 저하 같은 경우는 본인만 느끼는 기억력 저하가 발생이 됐지만 검사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는 큰 이상을 느끼지 않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좀 더 진행한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기억력도 떨어지고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오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주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치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아서 70여 가지 이상이 치매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건 알츠하이머 병이고요. 이게 약 한 절반에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두 번째로 많은 경우가 혈관성 치매라고 해서 이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뇌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생기는 치매를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뭐 뇌출혈이 왔다라든지 뇌경색이 왔다라든지 대뇌 백질 변상이라고 뇌가 희끗희끗하게 변하면서 이 혈관의 이상으로 인해서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치매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약 15%에서 20% 정도를 차지를 해서 이 알츠하이머 병과 혈관성 치매 두 개를 합치면 약 70%에서 90% 정도가 치매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약 한 10에서 20% 정도가 다른 치매들이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나이가 들어 생기는 치매들 중에 하나인 뭐 루이소스 치매라든지 전두축지혈 치매 요거 같은 경우는 성격이 갑자기 많이 변하는 그런 치매가 되겠고요. 몸이 굳거나 떠는 파킨슨병이 동반되신 분들한테도 치매가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흔하지는 않지만 뭐 뇌에 물이 차는 수두증이라든지 뇌종양이나 뇌염으로 해서 치매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머리를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작게 꾸준히 많이 다치신 경우도 치매를 일으키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뭐 몸에 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치매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영양 성분이 부족하든지 비타민이 부족하든지 술을 많이 먹든지 아니면 전신 컨디션이 나빠지면 생기는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제일 많은 경우들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치매가 생기기 때문에 주로 요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치매 치료약이라든지 치매 주사라든지 할 때는 이런 알츠하이머 병을 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치매 중에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알츠하이머 병은 왜 생기는 거냐면 우리 정상적인 이제 뇌세포거든요. 여기에서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서 뇌 안에 이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자꾸 쌓이게 되면서 뇌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뇌세포가 점점 이렇게 죽게 돼요. 이렇게 죽게 되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치료는 이제 주로 하는 경우들은 이제 요 죽은 뇌세포들 때문에 뇌랑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요런 연결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치매 증상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요 그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의 신경 전달 물질 농도를 높이는 그런 약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치료약으로 쓰이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돼서 지금 사용 중인 치매 주사가 있습니다. 레켐비라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요런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를 제거를 함으로써 치매 자체를 예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은 저희가 이제 크게 조절 불가능한 것과 조절 가능한 걸로 나눕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 우리가 조절 가능한 부분들을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치매의 위험성을 낮추고 그로 인해 치매를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누는데요. 조절 불가능한 경우들은 우리가 나이, 그다음에 유전자, 그다음에 치매의 가족력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이 가능한 이 한 45% 정도에서 치매를 조절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이런 조절 가능한 인자들을 조절을 함으로써 우리가 치매를 예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 같은 거는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혈압, 당뇨,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생활 습관을 어 잘 조절을 해야겠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의 흔한 증상으로는 일단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치매 증상도 우리가 그냥 기억력이 떨어졌어야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기억력이 떨어졌다라든지 언어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초기에는 최근의 일을 좀 깜빡깜빡 자주 잊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말 같은 경우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거,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서 너 뭐 이런 식으로 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판단력 같은 경우도 일단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에 쪼끔 지장을 주는데 뭐 돈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계산을 한다든지 돈 관리를 하는데 잘 안 된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일상생활에서도 복잡하거나 쪼끔 수행이 어려운 같은 일들 같은 경우에 지장을 주는데 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리를 잘 하시던 분이 요리를 잘 못해서 안 하려고 한다든지 음식 맛이 변했다든지 요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는 우울이나 불안, 짜증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이 초기에 잘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요 초기를 지나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기억력 면에서는 중요한 사건들을 잊어요.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을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날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부인이나 배우자의 생일을 잊는다든지 요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언어 같은 경우도 요때부터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단력 같은 경우 이때부터는 시간이나 장소를 혼동해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아까는 그냥 복잡한 일, 원락에 잘하던 일들을 못하는 거였지만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목욕이나 옷 입는 것 같은 간단한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동 면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데 이때부터는 망상이나 배회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밤낮이 바뀌기도 합니다. 치매 말기로 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좀 누가 봐도 옛날에 누가 봐도 좀 치매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느낄 텐데 이때가 되면 이제 가족들을 못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가족들도 뭐 가끔 오시는 가족들은 잘 못 알아보시고요. 자주 오는 가족들만 좀 알아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언어 능력도 이때부터는 이제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판단력도 이때부터는 많이 떨어져서 주변 상황 자체를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일상생활은 이제부터는 목욕이나 옷 입기 같은 기초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식사나 배변 활동 같은 것들이 되지를 않아서 생명 유지에도 위험을 둘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행동이나 정서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는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멍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우리 치매는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병력 청취입니다. 환자분, 치매 초기 같은 경우는 환자분,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같은 보호자분하고 둘 다 같이 저희가 병력 청취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어요."라기보다는 집 비밀번호를 잊었다라든지 약 먹는 거를 잊어버려서 보호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헷갈려한다든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른다라든지 아니면 길을 헤매거나 어디 나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다라든지를 자세히 병력 청취를 통해서 치매를 강력하게 좀 의심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요. 이거를 이제 검사를 통해서 정말 치매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게 인지 기능 검사라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검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를 자세하게 검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각 우리 인지 기능이라는 게 뭐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 능력, 공간 감각 이런 것들을 각각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정상과 비교해서 요 능력치가 떨어져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서 치매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나 MRI, 페트 검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치매의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치매가 일어난지를 감별을 합니다.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비타민이나 균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다른 전해질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인지와 그리고 뭐 치매 유전자가 있는지 아니면 치매를 일으키는 뇌 독성 물질이 많은지 적은지들을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요. 뇌 MRI를 통해서 치매를 일으키는 혈관성 치매 같은 뇌종양, 뇌경색, 뇌출혈, 뇌수두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아밀로이드 펫 검사를 통해서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많이 침착이 되어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봐서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한번 결정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은 단순히 기억력 검사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매의 원인을 발견을 하고 그에 따른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여기는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가 집에서라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치매의 가능성이 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질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 1년 동안에 같은 질문이나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약속을 자주 잊거나 돈을 관리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거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졌거나 취미 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혼자 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라는 요런 4 가지 질문 사항 중에 하나 이상이 해당이 되면 그때는 의료 전문가를 만나셔서 자세한 상담을 하시고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치매가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치료가 가능한 치매들도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건 완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치매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다라든지 뭐 비타민 B12나 엽산 아니면 비타민 B1이 떨어졌다라든지 아니면 정상압 수두증이라고 뇌에 물이 차는 그런 초기에는 우리가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치매를 완치를 할 수도 있고요. 우울증 같은 경우도 치매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우울증을 치료를 하게 되면 치매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이제 가성 치매라고 해서 우울증으로 인해 생기는 치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하는 이유들은 이런 치료 가능한 치매를 찾기 위해서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도 가능하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매 치료가 있습니다. 이제 치매 치료라고 얘기하는 거는 크게는 이제 뭐 먹는 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 새로 나온 이제 항체 주사라는 걸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주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치료를 할 때 이런 경우를 하는데요. 정상세포에서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되어서 뇌세포를 손상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뇌세포가 점점 사멸을 해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이제 치매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나온 치매 약물은 요렇게 4 가지입니다. 도네페질 성분, 이바스티그민 성분, 갈란타민 성분, 메만틴 성분이라는 거가 있는데 요런 성분들을 통해서 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아야 뇌세포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우리 인지 기능, 뭐 기억력이라는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요런 것들의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세포가 죽으니까. 그래서 요런 약물들을 투여를 해서 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유지를 시켜서 증상을 좀 완화하고 기억력을 좀 돋군다든지 이렇게 좋게 만든다든지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세포가 사멸하는 거를 좀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아밀로이드 항체 주사라는 게 이제 요즘 신경과에서 치매 치료에서는 좀 이제 핫하게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요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치매의 원인 자체를 제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 아밀로이드 항체 주사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레카네밥이 있고 이제 도나네밥이라는 게 이제 어 진행 중인데요. 요런 것들은 뇌에 쌓여 있는 요 아밀로이드를 제거를 함으로 인해서 요 뇌세포가 죽어가는 과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레카네밥, 도나네밥 요 주사를 통해서 초기 알츠하이머 병이나 아니면 경도인지 장애에서 일단은 이거는 뇌세포가 죽기 전에 사용을 많이 해야 효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진행 속도를 많이 늦추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진행 속도가 한 25% 35%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요런 새로운 치료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요.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매 치료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으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치매를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치매 전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치료를 하면 빨리 치매를 예방을 하거나 우리가 치매를 좀 더 천천히 나빠지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치매가 점점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치매약을 쓰게 되면 치매약을 쓰지 않은 것보다 시간이 뒤로 지나면 지날수록 요 치매로 인한 인지 능력 자체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치매를 빨리 진단을 한 경우에 있어서 치매약을 빨리 쓰자고 말씀을 드릴 때 이 약을 써서 우리가 지금 당장 치매를 고치거나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약을 빨리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족들을 못 알아보고 일상생활을 못해서 누워서 지내는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빨리 치매 치료를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가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는 조절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치매를 약 한 45%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 의사들끼리 하는 의학 잡지 중에 란셋이라는 그런 논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논문인데요. 생애 주기별 치매 위험 요인을 제거를 했을 때 얼만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청년기 젊은 시기에는 교육 수준이 낮았을 때 이 낮은 교육 수준을 높이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5% 정도 치매를 줄일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중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치매를 좀 줄일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청력 상실,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경우들은 요거 보청기라든지 청력을 어 좋게 함으로 인해서 한 7% 정도에서 치매를 좀 줄일 수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되면 7% 정도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고 우울증이나 외산성 뇌손상, 이 외상성 뇌손상은 크게 다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뇌 손상을 통해서 작은 뇌 손상을 통해서도 뇌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예방을 함으로 인해서 한 3% 정도. 그 외에 뭐 운동 부족이라든지 당뇨, 흡연, 고혈압, 비만, 음주 같은 것들을 줄였을 때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건 중년기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이제 노년기 때는 우리 사회적인 고립을 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도 한 5% 정도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요즘 나쁘죠. 공기 오염을 통해서도 공기 오염을 줄이는 걸 통해서도 치매를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잘 안 보이는 거 우리가 뭐 안경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백내장을 치료한다든지 녹내장을 치료한다든지를 통해서도 치매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들을 조절함으로써 모든 치매를 막을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예방 가능하니까 요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예방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치매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절 가능한 요인들 아까 말씀드린 뭐 교육을 많이 한다라든지 뭐 성인병들을 조절한다든지 술, 담배를 조절한다든지 안 들리는 귀라든지 비만이나 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예방을 하게 되면 치매 발생 위험성을 많이 낮출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제가 요거 가운데 3개 써 놓은 거는 어떤 거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먼저 잠자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아밀로이드라는 게 뇌 안에 쌓이면서 치매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이런 뇌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요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글림프 시스템이 언제 많이 작동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푹 잠이 들었을 때 이런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푹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거에 있어서 낮잠을 조금 자고 밤에 못 자고 하시면 이제 이런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낮잠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낮에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좀 유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면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우리 뇌에서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영양 성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BDNF라고 뇌에서 유발되는 이제 뇌 영양 물질인데 이것들이 나오게 되면 죽어가는 뇌세포를 살릴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 근력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이제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공부입니다. 이제 공부라고 하거나 또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공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글씨를 쓰고 책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새로운 운동을 배운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것들이 이제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냐면 뇌 안에서 이제 뇌의 가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 뇌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뇌가 서로의 연결이 많아지면서 뇌 회로가 강화되면서 뇌의 기능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뇌세포를 되살리는 거는 아니지만 10개 있던 뇌세포가 10개가 서로 연결돼 있던 거에서 5개가 죽게 됐을 때 5개 남은 세포가 서로가 서로를 연결을 더 많이 하게 되면 10개가 있었던 것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춤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고요. 신문을 읽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뇌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뇌를 자극을 하게 되면 뇌에서 인제 서로 뇌세포끼리 서로 연결이 많이 되면서 이 뇌가 서로 연결 관계가 많아지면 뇌 능력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흔히 알려진 뭐 고스톱 치면 머리가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학습이 편안해지면 안 됩니다. 편안해지거나 익숙해지면 뇌에 자극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뇌 회로가 강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학습을 하고 머리가 너무 예를 들어 '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이걸 배우는 게 쪼끔 힘들다.'라는 게 돼야 뇌에 자극이 들어가게 되어서 이런 뇌의 가속성을 늘려서 치매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그 이외에는 이제 식단 요즘 많이 나와 있죠. 뭐 지중해식 식단이라든지 마인드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치매를 예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 활동이에요. 일단 논문들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생활 혼자서 독거노인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교류를 하는 분들에 비해서 치매 발생 위험도가 확 높아지고요. 교류를 그런 분들이 다시 교류를 하게 되면 치매 발생 위험도가 많이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맺는 것도 좋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 같이 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뇌에 자극이 들어가게 되어서 치매가 많이 예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먹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치매 예방 식사라고 이게 마인드 식사인데 어 요런 것들 오른쪽에 적게 먹는 뭐 붉은 고기라든지 버터나 마가린, 기름기 있는 것들, 치즈, 튀긴 음식들, 패스트푸드, 단 것들 요런 것들은 좀 적게 먹으라고 권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푸른 잎채소 아니면 그 외의 채소들, 베리 뭐 딸기나 블루베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견과류, 콩 그다음에 통곡물이 좋다고 되어 있고요. 생선도 일 주일에 한 번 이상은 좀 드시는 걸로 권유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금류 뭐 닭이나 오리 이런 것들 그리고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 요런 것들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뇌는 항상 변합니다. 우리가 항상 뇌가 이제 뇌세포는 더 이상 많아지지 않고 줄어든다고 되어 있지만 남아 있는 뇌세포들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런 뭐 운동 그다음에 학습 그다음에 수면, 음식 이런 것들이 요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10년 뒤의 나의 뇌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뇌를 관리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치매는 빨리 발견해서 빨리를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능력치를 잘 유지를 해서 가족들과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말씀해 주시는 많은 질문들 한번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환신 님 안녕하세요. 35 살인데 최고 혈압이 155 예요. 젊은 나이에 혈관성 치매가 올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으로 인해서 뇌가 손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인데 젊은 나이에도 뇌졸중이 온다거나 뇌경색이 온다거나 뇌출혈이 오면 조절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150 오면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니까 병원 가셔서 상의 받으시고 되도록이면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두님. 치매 의심될 때 MRA나 MRI 중 어떤 항목 검사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둘 다 해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만약에 하나만 해 보라고 한다면 MRI를 먼저 권해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뇌 상태를 알아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MRI를 찍어서 뇌경색이 왔는지 뇌출혈이 왔는지 뇌 백질 변성 같은 건 없는지를 보시는 게 좋고 MRA를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MRA는 그냥 뇌 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 혈관이 좁아지거나 이러면 나중에 이제 뇌경색 같은 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 가능하시다면 둘 다 해 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그냥 만약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MRI만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마음도 부자님.
혈압약 장기 복용 시 치매가 올 수도 있나요? 혈압약으로 인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바로 혈압약 복용을 멈춰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압약을 장기 복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치매 위험성보다는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혈압이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해 뇌혈관 손상과 뇌 손상이 오는 게 혈압에 더 치매에 영향을 더 미치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근데 혈압약을 복용하시고 나서 뭐 인지 능력이 좀 떨어졌다든지 멍하다든지 하면 혈압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나랑 맞지 않는 혈압약들도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혈압약을 복용을 멈추는 게 아니라 맞는 약으로 찾아가시는 걸 더 권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밥 최고님. 마음이나 몸이 너무 힘들면 치매가 올 수 있나요?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치매 중에 이제 우울증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짜 치매라고 해서 가성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가 치매를 일으켜서 이제 우울증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지시는데 우울증이 치매 초기 증상인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치매는 이제 퇴행성 치매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치매인데 이게 단순히 우울증을 치료를 한 다음에 고쳐지는 치매라기보다는 치매가 오는 과정 중에 우울증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들은 치매 초기 증상인데 이 치매 초기 증상을 우리가 치료를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치매는 빨리 치료할수록 천천히 나빠진다고. 그래서 같이 치매를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우울증 같이 치료를 하시게 되면 좀 더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요. 아이손 하우스님. 치매를 완전히 치료하거나 늦추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예전에는 치매를 치료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치매가 한 개의 질병이 아니거든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한 70개 이상이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는 어떤 원인에 의한 치매들은 치료를 하면 치매를 완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불행히도 치매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퇴행성 치매 같은 경우들은 치매를 완전히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걔들은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치매를 늦출 수는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 안에 뭐 영양분이 부족한 뭐 비타민 B가 원이 부족하다든지 B12가 부족하다든지 엽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치매 증상이 생겼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뇌 안에 수두증 초기 증상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경우들은 그런 원인들을 치료를 함으로써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가 있고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약물을 치료를 함으로써 좀 늦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뇌경색 같은 거로 인한 치매 같은 경우는 뇌경색 치료를 통해서 예를 들어 뇌경색을 예방하는 뭐 혈압 치료, 당뇨 치료, 고지혈 치료,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치매 자체를 많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버선님. 할아버지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말이 어눌해져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며칠 입원했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신데 일주일 정도 지나 조금의 기억 상실 증상이 있어 알아보니 혈관성 치매인 것 같습니다. 관련 글을 찾아보니 치료에서 완치가 되는지 안 나오고 늦추는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치료를 해도 결국 늦추는 게 목표인 건가요? 실버선님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 급성기 뇌경색이잖아요. 급성기 뇌경색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뇌경색이 안정이 되면서 일정 정도는 치매 증상이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치매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치매 증상이 좋아지다가 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혈관성 치매가 있으니까 결국은 치료를 해도 늦추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거는 아니고요. 우선은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뇌가 자꾸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인데 이 뇌경색 자체를 막으면서 초반에 뇌경색이 온 게 시간이 지나면서 뇌가 회복을 합니다. 그 회복 기간을 기다린 다음에 그다음에 몇 개월 지나서 할아버님의 인지 상태를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상태인지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남매맘님. 치매 치료에 대해 현재 많은 기대가 있는 기술 좀 알려주세요. 현재로서는 나오는 치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치매의 원인 치료가 이제 요즘은 들어가고는 있는데, 왜냐면 그 지금 여기서 나오는 치매 치료라고 한다면 어 주로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에서는 이제 아밀로이드가 뇌 안에 쌓이면서 뇌세포를 손상을 해서 망가지는 뇌세포가 죽는 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아밀로이드를 제거를 하는 그런 치료가 나와 있어요. 요 치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지만 지금 허가가 되어 있어서 치료 중인데, 또 다른 치료제도, 요 아밀로이드 치료하는 치료제도 현재 어 다른 나라에서는 상용화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식약처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이외에 뇌세포 안에서 이제 아밀로이드가 많아지면서 뇌세포 안에 있는 타우라는 물질들이 많아지고, 이게 뇌세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치매의 이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뇌세포 안에 있는 타우를 제거를 하는 기술도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기술들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치매를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잘 기대를 하시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거 얘기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TJ 썸머님.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이 많던데 병원 약과 함께 먹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오히려 몸에 해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이제 많죠. 요즘 그 TV에 선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는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5가지 치매 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일부 논문들에 따르면 그 건강기능식품을 먹었을 때 인지 능력 자체가 조금씩 회복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매를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치매약을 치료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만 유지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좋은 대안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 치매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 드셨을 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병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약이 많아요. 약이 많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간이라든지 신장에서 대사가 일어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약과 약과의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 약이 많다고 하면 일단은 병원 치료를 우선 진행을 하시고, 거기에 약이 많지가 않다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 보시는 거는 저도 가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약이 적은 분들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병이 많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이 약을 먹어도 될지 아니면 먹으면 안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베르사유 님. 안녕하세요. 치매 치료제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매 치료제 크게 2가지로 나눠 볼게요. 먼저 이제 먹는 치매 약이 있어요. 이거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치매 치료제 먹는 약에서 제일 큰 부작용은 구역질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셨을 때 저희가 초반에 이제 반응을 봐요. 그래서 약을 드셨을 때 울렁울렁거린다, 아니면 토한다, 아니면 밥을 잘 못 먹는다, 요런 증상들이 있으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제가 짧게 약을 처음 드리고서는 짧게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약 종류 조절을 하시는데, 이게 약마다 쪼끔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은 좀 심하고 어떤 약은 증상에 맞지는 않기 때문에 '치매약 하나 먹었는데 부작용이 생겼으니까 나는 치매약 전체랑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맞는 약 찾아가시면서 저희가 잘 조절해 드릴 수가 있고요. 먹는 약뿐만 아니라 먹는 약과 똑같은 성분으로 패치제 붙이는 약이 있거든요. 고거 붙이시면 구역질은 좀 덜해요. 그다음에 2번째로 나올 수 있는 치매약 부작용이 흔하게 나오는 거, 이제 밤에 꿈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 드시면서 이제 꿈에 돌아가신 분들이 나온다,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치매약의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치매약이 들어가면서 뇌 안에서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높이는 건데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런 인지 기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꿈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약을 유지하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그거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하시면서 맞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31XSE 님. 많이 진행된 치매도 레캔비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많이 진행된 치매는 레캔비를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레캔비의 치료 원리가 어 뇌세포를 망가뜨려서 죽게 만드는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하는 거지 죽은 뇌세포를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진행된 치매에선 뇌세포가 죽어 있는 상태고 거기서 아밀로이드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 뇌세포가 되살아나지는 않기 때문에 치매가 치료가 되거나 많이 늦추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이 진행된 치매에서는 레캔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 뇌출혈이나 뇌부종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많이 진행된 치매에서는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효심리 님. "리튬이 치매 치료에 좋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리튬 자체가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리튬이 우리 이제 어 정신병이나 우울증의 치료가 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리튬이라는 걸 사용을 했을 때 부작용도 많이 크기 때문에 리튬 자체가 치매 자체의 치료가 효과가 좋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우울증이나 정신병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효과가 조금 있는 거고요.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효심리 님. "줄기세포는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나요?" 연구는 되고는 있는데요. 이게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크게 밝혀져 있지는 않고요. 줄기세포가 들어갔을 때 이제 부작용들이 조금 있죠. 이제 뇌종양이라든지 다른 종양 같은 걸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정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치매 치료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다음에 331XSE 님. "초록이 치매 치료받으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나요?" 여기서 이제 초록이 치매라는 거는 우리가 젊은 나이에 생긴 치매를 뜻합니다. 보통은 60세 이전에 생긴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하고요. 음 이 초록이 치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생긴 치매가 치료를 받으려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냐라는 의미로 따지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젊은 나이에 생긴 치매의 원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생긴 치매라고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알츠하이머 병 자체가 진행형인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현대 의학으로는 아예 고치고 완전하게 돌아가고 끝나는 치료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록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증상도 심해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는다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다만 초록이 치매가 젊은 나이에 생긴 치매 중에 영양 성분이 부족하라든지 아니면 뇌에 물이 찼다라든지 이런 고칠 수 있는 치매 같은 경우들은 치료를 받으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수면제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나요? 수면제 자체가 치매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치매라 하면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이런 진행형 치매 같은 경우는 그 퇴행성 치매 같은 건 유발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들은 저희들도 이제 가끔가다 수면제 드려요. 왜냐하면 잠을 잘 주무셔야 아까도 말씀드린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뇌 안에서 노폐물 제거 활동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밤낮이 바뀌시면 치매 증상이 나빠지시기 때문에 수면제 제가 가끔 처방도 해 드리긴 하는데 어 수면제 자체를 드시게 되면 정신이 좀 몽롱해져요. 수면제 중에서 이제 그 작용 시간이 긴 그런 수면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래 드시면 정신이 좀 몽롱해진다든지 그다음에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약효 때문에. 그래서 치매 증상이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약을 중단하시면 증상 자체가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할 거고요. 오늘 치매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치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얘기를 나눠 봤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드렸고, 치매는 우리가 너무 겁낸다고 안 오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예방도 못하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치매도 있고 그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치매도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을 많이 예방을 하게 된다면 치매 45% 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항상 건강하게 병이 있다면 빨리 치료를 받으시면서 치매를 예방하고 최대한 현재 기능을 많이 유지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